아, 네, 당뇨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배운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당뇨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대사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대사 과정은 우리 영양소가 몸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대사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영양소들은 우리가 보통 먹는 게 이제 제일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미네랄, 물이나 식이섬유, 그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 이제 입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소화시킨 것들이 이제 위에서 소화시킨 것들이 장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영양소는 간으로 가서 해독을 해서 간에서 해독된 것들이 심장으로 가서 이제 각 그 심장의 피를 통해서 세포 속으로 그 영양소를 넣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이제 당뇨인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생성되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순서를 보면, 이제 맨 처음 살아가기 위해 생명 에너지가 제일 먼저 이제 쓰겠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활동 에너지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남는 에너지를 피부, 키 성장,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남으면 정력에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가 연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그 식물 내재 영양소와 비타민이 불로서 이것들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연료는 있는데 불이 없으면 얘들이 연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충분한 우리가 영양소가 있어야지만 얘들이 완전 연소가 되어서 재가 많이 남거나 거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완전 연소가 되어서 식물 속, 그러니까 우리 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잘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비타민이나 식물 내지 영양소는 적은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이 먹으면 몸속에 쌓이는 것도 많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남는 찌꺼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산소가 되고 독소가 되어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식물 내재 영양소와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우리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공복 혈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당뇨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를 우리가 관리할 때 이제 제일 알아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 공복 혈당, 그다음에 당화 혈색소, 그다음에 혈당 스파이크, 요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언니도 보면 공복 혈당은 알잖아. 공복 혈당이 100에서 100 이하면 이제 정상이고, 125 이상이면 당뇨인데, 이제 대부분 125 이상이니까 언니도 약을 먹고 있는 거겠지. 근데 당화 혈색소는 뭔지 들어봤겠지? 언니는 관리를 하니까. 당화 혈색소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가 있는데, 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이 적혈구가 우리 몸속에 포도당 그게 너무 많아지면 이 적혈구가 당에 절여지는 거지. 당화가 된 것을 당화혈색소라고 말한대. 근데 5.7 이하면 정상인데 6.5 이상이면 당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개 중에 6.5개 이상이 당에 절여진 상태인 거면 당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혈구가 당에 절여져 버리면 얘들이 산소 운반 기능을 못 하잖아. 그러면 혈액이 끈적하고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럼 발끝과 손끝에는 산소 운반이 안 되니까 이것들이 썩거나 뭐 이런 그 당뇨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당화 혈색소를 측정을 할 때 보통 3개월 기준으로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왜냐면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게 90일이 걸린대. 그래서 3개월 기준으로 해서 당화 혈색소를 체크를 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가 음식을 딱 먹었을 때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그런 경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 그래서 완전 고혈당 와가지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툭 떨어져서 저혈당 와서 실신하거나, 그런 경우를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식사하고 많이 피곤하고 이런 경우,
막 나도 사실 좀 그런 거 있는데 식후 피곤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조절을 잘해야 돼, 당뇨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당뇨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인슐린이잖아.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 건데,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우리가 영양소가 타고 다니는 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인슐린이 췌장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그게 거기다가 영양소를 태워서 세포 속으로 보내주는 거지. 근데 이 인슐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세포 속으로 영양소가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뇨가 온다거나 혈당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존재해서 혈액이 끈적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포도당이 만약에 우리 몸속에 100개가 있는 게 정상이라고 쳐. 그러면 이거를 이제 100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몸은 그런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잖아. 그런 항상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그래서 1000개가 들어왔어. 1000개의 영양소가 들어왔는데 타요타요 버스에서는 그러면 1000개를 다 세포 속으로 보내야 100개가 유지가 되잖아. 근데 얘가 고장이 나버린 거야, 인슐린이 고장이 나서 800개밖에 못 갔어. 그러면 몸속에 300개가 남지. 그럼 몸속에 포도당이 300개가 남아서 계속 돌아다녀. 그럼 몸이 이제 내 몸에 지금 포도당이 너무 많으니까 얘를 100개로 맞춰야 돼, 내 몸은. 그러면 얘를 소변으로 얘를 200개를 내보내. 이렇게라고 신호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 200개를 몸속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 소변으로밖에 배출할 곳이 없으니까 소변으로 배출하다 보면 이 포도당 입자가 워낙 크대. 그래서 이것들이 방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신장이 망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소변을 많이 누게 되는 다뇨 현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변을 많이 누니까 이제 목이 마르지, 다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 속에 인슐린에서 이게 포도당이 못 들어갔잖아. 200개의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갔으니까 세포는 200개를 더 받아야 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계속 배가 고픈 거지.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먹으면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혈당 떨어지고 당 떨어지면 우리 보통 단 거 먹잖아. 당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뇨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 아까 완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식물 내재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솔루션이, 그다음 파우더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 좋아. 파우더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준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잡곡이나 야채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식사도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것이 좋고, 식사를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보조제로서 파우더 식이섬유를 먹어주는 것이 좋은 거지. 이렇게 먹어주고, 요즘 우리 에삽이 나온 거나 아니면 그 글리코다운이라는 것도 식전에 먹어주면 혈당을 올라가는 걸 조절해 주니까 그런 걸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 내재 영양소 중에 우리 제품 중에는 더블엑스가 있고, 근데 우리 식물 내재 영양소를 많이 챙겨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블엑스를 먹어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는 거지. 인슐린을 정비하고 췌장 기능을 개선하고, 그다음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특히나 당뇨에서 아연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 아연이 신장이 망가지는 것도 도와주고 인슐린 분비하는 것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연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블엑스에서는 아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엑스가 되게 그냥 기본이야. 그다음 오메가3는 췌장의 염증을 줄여준대. 혈관 청소부 역할도 해주고, 일단 당뇨가 생기면 혈관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어주는 것도 되게 좋지.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가 나이 들면 다 먹어야 돼. 단백질은 이제 특히나 당뇨 있는 분들은 계속 이제 영양소 섭취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세포들은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꺼내서 써버려.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들이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주면서 단백질을 먹어주면 면역이 올라간대. 그래서 단백질을 꼭 먹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은 아세로라. 우리 비타민C는 뭐 기본이니까. 왜냐면 특히나 당뇨 있으신 분들이 면역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세로라도 같이 먹어주면 좋대. 네, 여기까지 할게요. 믿은 이렇게